그래서 다시 G2로 돌아왔습니다. 규산염 광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규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 산소가 4개가 있는데 규소는 플러스 몇?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근데 산소가 4개 있네. 그럼 이 친구는 총 마이너스 4. 다행히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각종 양이온들이 붙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성립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다채로운 구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거 G2 하실 분들이면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최상위권이고 표점을 어떻게든 더 얻어갈 생각이 있다면 G2 하셔야 되는데 G2 하실 분들은 미안한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이 화학식도 심지어 감람석과 석영 당연히 외워야 되고 머리 여유되면 휘석까지. 저는 이 표에서 이 2개 빼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G2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2가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한 도전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규산염 광물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아까 기본적인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산소 3개에다가 머리에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위에 하나 떠 있고 가운데 규소 박혀 있는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떡지면서 점점 모양이 다채로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모양만 놓고 봤을 때도 어디가 고온에서 나오는 애고 어디가 저온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찍어봐. 어떻게 될까? 이쪽이 고온이고 저쪽이 저온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식어가야지 붙잖아. 달라붙잖아. 그래서 이쪽이 고온에서 지온에서 얘기하면 정출 온도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어디죠? 지원입니다. 염기성암 쪽에 많은 광물이 있는 애가 많이 들어있는 광물이 이쪽. 유색 광물. 오케이? 유색 광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검정색 뒤질래? 어두운 광물. 어두운 광물. 색깔이 반짝반짝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광물, 유색 광물. 유색 광물은 밀도가 크죠. 철질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지원이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감휘각흑 이 정도 앞글자는 따서 기억을 해주세요. 감휘각흑은 유색 광물, 어두운 광물, 밀도 크고 이쪽이 정출 온도가 높다.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성암 쪽에 많이 들어있는 광물인 거죠. 그래서 무색 광물이 많아지고 유색 광물은 적어지고 색깔은 밝아지고 밀도는 낮아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지원 공부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석영 이렇게 떡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감휘각, 흑, 석영 이렇게 있는데 G2 하실 분들이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G2 하실 분들이면 초록색이잖아요. 참고하세요. G2 하실 분들은 이 비율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비율의 변화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특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SI 대 O 비율을 4대 썸띵으로 다 맞춰놨어요. 비례식을. 그럼 좀 보기 편하니까. 뭔 얘기냐면 이 기본적인 구조, 이 감람석 같은 경우는요. SI가 4개 있을 때 그 산소가 16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가 점점 저온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어떻게 되죠? 5의 숫자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SI당 5가 4개씩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서 SI당 5가 2개뿐으로 줄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공유하는 산소수가 는다라는 거지. 점점 더 떡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G2에서 SI분의 5라던가 5분의 SI의 변화를 비교시키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거는 G2 하실 분들이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원 여러분이 그래도 진로 과목에서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감람석이라는 친구가 단일 구조로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 생겨먹은 모양새에 따라서 내가 이 광물을 떨어뜨렸을 때 깨질지 쪼개질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리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깨진다라는 건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깨지는 거죠. 그치? 이 친구 한번 그냥 그림을 보고서 얘기해봐. 이 혼자 있는 친구,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애는 떨어뜨리면 감람석은 어떻게 될까? 깨집니다. 왜냐면 자기 색깔이 다 명확하니까 그냥 우르르륵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소금통 같은 거 엎어버리면 그냥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깨져. 근데 제가 이거 떡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제 지구학도 쌤이 저를 이거 항상 떡으로 얘기했던 게 너무 기억이 강렬해서 이게 인절미 같은 거야. 인절미 와르륵 쏟으면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근데 휘석은 어떤 친구냐면 걔네가 쭉 일자로 연결된 가래떡이야. 그치? 그래서 가래떡이라서 이 친구는 딱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래떡을 뜯을 때 이렇게 위로 들어서 뜯을 수도 있고 옆으로 들어서 뜯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방향, 두 방향. 그래서 애가 이렇게 길다랗게 따르르륵 쪼개집니다. 떨어뜨리면. 신기하죠? 각섬석은요. 그 가래떡이 두 줄 붙어 있는 거예요. 약간 조랭이떡처럼. 쌍쌍바처럼. 그래가지고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뜯을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뜯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떨어뜨리면은
약간은 넓적한 기둥 모양으로 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얘는 단사슬 구조, 얘는 복사슬 구조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두 개, 그죠? 그리고 얘는 판상 구조. 뭐냐면 얘가 일자로 판이 쫙 있는 거야. 얘는 시루떡 같은 거예요. 시루떡 이렇게 층층이 있는 거. 얘는 어떻게 뜯을 수밖에 없죠? 위로 들어 뜯어야 되잖아요. 얘는 떨어뜨리면은 한 방향으로만 깨져요. 판으로만. 그래서 흑음모 같은 경우는 검은색 판이 막 이렇게 깨집니다. 그리고 석영은 사실은 구조상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떡져 있는 덩어리일 뿐이잖아. 석영은 떨어뜨리면 규칙성 없이 깨져요. 그냥 큰 덩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짐과 쪼개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지투하실 분들 뭐 달달 외워야 되고요. 비규사념 광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체크된 거 뭐죠? 탄산. 이 광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뭡니까? 석회암. 그렇지. 석회암 어디서 배웠죠? 석회암 어디서 배웠어? 태저감 총 몇 종류? 6이 화학 쇠설 화학 6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석회암은 어디에 들어가죠? 6이랑 화학이 다 되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으로서의 화존재하는 석회암은 화학일까 6일까? 화학이겠죠. 왜? 화학적 퇴적하면 뭐가 필수적이죠? 화학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화학적 무슨 과정? 침전 과정. 침전이 키워드지. 훌륭합니다. 그죠? 침전 과정이 들어가야 화학적 퇴적암이고 생물체의 골격이나 유해, 생물체의 개입이 있어야 유기적.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지금 퇴적암 영상 봐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자, 섹션이 바뀌었습니다. 현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밌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지투하실 분들이면 진짜 개 중요합니다. 그 뭐만 하면 3점짜리 문제로 막 출제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수준 당연히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재밌게 최대한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봐봐요. 여러분 현미경 난 한번 만져본 적 있다. 어쨌든 한번 살면서 그치?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만져본 현미경은 어떤 현미경일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일 거예요. 광학, 빛을 쓰는 현미경이라는 건데요. 이 현미경의 구조를 한번 살짝 보시면 이건 광학 현미경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게 될 편광 현미경의 구조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전원을 딸깍 키면은 여기서 램프에 불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확 들어오면은 빛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전원을 끄거나 손을 놔버리면 당연히 빛이 우리 눈까지 들어오다가 막히니까 시꺼멓게 보이겠죠. 이게 광학 현미경인데 요 현미경은 광학이 아니고 편광 현미경이라는 특이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편광이라는 게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편광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치. 우리 양자 컴퓨팅 동아리에서 했죠. 네. 이거는 빛의 광학적 성질, 지금 물리학 얘기해야 돼요. 편광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잘 들어요. 국어 비문학 같은 데서도 나오니까 그냥 배경 지식이라 생각하고 교양으로 들어보세요. 빛은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띱니다. 왜요?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 하면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 빛이 진동 방향이 어떻냐면 이렇게 진동하는 광자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지 맘대로 다 모든 방향으로 애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오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편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편광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편광판이 뭐냐? 편광판은 니콜이라는 친구랑 같은 친구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일단 말씀드릴게요. 편광판이 뭐냐면 판이지 말 그대로 판. 근데 이 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보여요, 혹시? 여기까지? 살짝 돌려줄래요? 네. 이 편광이라는 게, 이 니콜이라는 게 뭐냐면 편광판이 이 판 위에 광자 사이즈로 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빛을 거르는 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뭔 얘기냐면 빛은 모든 파장의 진동이 다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가로 방향의 편광판 채를 꼽으면 통과하고 나면은 요 방향의 진동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방향의 파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 용도로 이거를 편광판을 만드는 건데 이 편광판의 다른 말이 니콜이라고 했잖아요. 니콜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 회사 이름인가 이래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이 니콜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치. 예를 들면 딤체. 그거보다도 그것도 있잖아. 호치키스.
데일밴드. 호치키스도 원래는 스테이플러가 맞는 말이잖아요. 혹은 요구르트가 아니 야쿠르트라 그러잖아요. 야쿠르트도 원래 일본 회사 이름이죠. 요거트라고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평광판이랑 니콜이 같은 그 말이에요. 워낙 잘 만드는 회사라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 광학현미경이랑 뭐가 다르냐면 아래쪽에 하부 평광판이 껴있죠. 그죠? 이 하부 평광판이 껴있어서 이 평광판이 아래에서 나오는 빛의 광원은 당연히 이렇게 모든 파가 있겠지. 근데 하부 평광판이 만약에 요 방향으로 있으면은 이 평광판을 지나가는 순간 좌우로 정렬하고 딱 이것만 살아남아요. 딱 이제 요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이게 형광등을 보는데 아이 눈부셔 하는데 이 평광판으로 싹 보잖아? 그러면 좀 어떻게 보일까? 어둡게 보여요. 왜 그럴까? 모든 파장은 다 날아가고 얘 한 가닥만 남으니까 조금 세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를 싹 지나가면 좌우로 정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만 살아남아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하부에만 평광판이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도 평광판이 있는데 얘네 둘은 수직하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상부 평광판은 내가 의도적으로 넣었다가 뺐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수직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 평광판이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요 방향이면 위쪽 평광판은 아예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부 평광판을 빼놨으면 이 광원에서 하부 평광판을 지나자마자 좌우로 정렬하고 이 상태로 올라오는 어두운 빛만 우리가 보이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내가 집교니콜 미안해요. 안 배우면 상부 평광판을 껴버리면 내가 이렇게 정렬돼서 이렇게 올라갔더니만은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 거야. 들어가 못 들어가. 빛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집교니콜을 딱 끼는 순간 여기서 볼 때 시꺼매져요. 빛이 이렇게 배열된 것만 오는데 수직한 애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요? 두뇌 풀가동짤 알아요? 그것처럼 두뇌 풀가동짤 아나? 보여드려? 두뇌 풀가동. 이거 알아? 이 모양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됐는데 위에 구멍을 봤더니 정수직해. 어떻게 지나가? 빛이 못 지나가서 그냥 시꺼매요. 위에서 볼 때. 근데 그러면은 이런 멍청한 현미경을 어디다 쓰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봐봐. 이 과학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이제 이 재물대에다가 어떤 걸 올릴 거잖아요. 왜 말이 재물대냐면 제사에 지낼 때 재물 올리는 데가 재물대잖아요. 거기 그 재물대 여기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를 박평 같은 걸 넣어. 0.03mm. 원래대로라면 얘를 위에 꼈을 때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떤 애를 꼈더니 보인다면 그건 오롯이 누구 때문이죠? 얘 때문이지. 얘가 얘를 아랫빛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정렬된 애가 지금 내가 올려놓은 그 물체를 통과하면서 약간 틀어지는 거야. 그럼 올라가서 원래 못 통과하던 애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활용하는 게 평광현미경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요 배경 지식.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을 해버렸는데 위에 거를 뺀 상태를 개방니콜이라고 하고 아래 거를 껴n 상태를 직교니콜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애초에 세팅이 아래 건 못 건드리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거든요.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또 재밌는 거, 물리학적인. 여러분이 물리 선택하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물리 들은 분들이 알 텐데 굴절률을 통해서 막 각도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2에서 막 n2분의 n1 하는 거 하잖아. 근데 그런 계산을 할 때 언제나 여러분이 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위에요, 아래요? 당연히 이 그림 아니에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이런 식으로 빛을 두 개로 굴절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물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굴절시켜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금 그 개념, 그 굴절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단굴절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광물에서, 대부분의 광물에서 나타나는 두 개로 쪼개지는 굴절은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여드리면 뭔 얘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방해석이라는 광물에서 나타나는 복굴절인데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유리를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보여요? 당연히 하나만, 한 줄만 약간 뜬 채로 보이겠지. 굴절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글자가 몇 개로 보이죠? 두 개로 보이지. 왜 그러냐면 굴절을 두 개로 갈라서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광학적 이방체라고 하는 친구의 복굴절 성질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이거 봐봐요. 분명히 자연광은 모든 파장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복굴절이라는 걸 시키냐면 그냥 단굴절이 아니라 두 개로 쪼개는 복굴절을 시키냐면 들어갔을 때 아 이거 진짜 이게 자연의 신비고 과학의 신비인데 아까 파장이 다양한 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 광물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긴 파가 하나 살아남잖아? 그럼 무조건 얘랑 수직한 파 나머지 하나가 더블로 살아남아요. 이거 왜를 묻지 마. 그냥 그래. 예를 들면은 모든 파장이 있었는데 방해석이라는 친구를 지나가면 광학적 이방체라는 친구를 지나가면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살아남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직한 애 따라 나머지 하나가 나와서 드르륵 이렇게 굴절이 더블로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는 왜를 묻지 마시고 신기한 물리학적 성질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굴절은 그냥 단굴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굴절을 시키는 걸 그냥 광학적 등방체라고 하는데 골 때리게 내가 분명히 선이 하나가 두 개 들어갔는데 수직한 두 개의 파로 쪼개져서 나오는 거를 복굴절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시키는 광물을 광학적 이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그 평광현미경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광물이 특이하게 보이는데 얘 좀 큰 틀을 잡고 가요. 여러분이 안 헷갈려서 얘만 좀 집중해서 봐봐요. 다색성 간섭색 소광 현상, 빨간 글씨의 형광색이라서 여러분이 지투하실 분들이라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위에 거를 안 낀 게 개방이죠. 위에 걸 끼면 직교죠. 위에 걸 꼈을 때 보이는 뭔가 특이한 성질을 우리가 다색성이라고 해요. 그냥 듣고 기억하면 좋아요. 끼고 나서는 두 가지 성질이 보이는데 간섭색이라는 엄청 화려한 색깔이 보여요. 거의 막 유럽 스테인드 글라스 뭔지 알죠? 그것처럼 광물이 보여. 그리고 소광현상이라고, 소광이 무슨 뜻이죠? 빛이 꺼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갑자기 현미경 안이 시꺼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 봐봐. 긴 말 하지 말고 직접 봅시다. 직접 보자. 자, 이거는 네이버 카페 댓글에도 여기 사이트 남겨놨어요. 바살트가 뭐냐면 현무암이라는 뜻인데 딱 봐도 누가 봐도 현무암처럼 생겼죠?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나 이 사진에서 그렇지. 축척. 여기 1cm 보이죠? 여러분 지원하시는 분들 언제나 축척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충 그러니까 몇 cm 정도 되는 거죠? 한 7, 8cm? 한 주먹 정도 되는 돌. 얘를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그림. 이게 박편이죠. 그때 규민이가 보여준 박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 놓은 건데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죠? 단위가 어떻게 돼 있죠? 밀리미터. 그래서 대충 한 12mm, 그러니까 한 1cm 조금 넘는 엄청 작은 영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인 폴러라이즈 라이트, 여기가 단굴절, 즉 위에 안 낀 거, 그냥 그 개방 니콜 상태 말하는 거고요. 이게 between crossed polars, 그러니까 직교 니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면서 같이 갑시다. 저거를 보기 앞서서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sorry. 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상상해봐. 상상. 봐봐요. 내가 어떤 광물을 넣고서 지금 보는데 딱 껴놓고 그냥 개방 니콜 상태에서 위에 상부 니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예 안 보여. 그러면 걔는 뭘까? 그냥 불투명 광물이에요. 예를 들면 금속 이런 거. 불투명 광물이야. 근데 내가 그 개방 니콜 상태에서 봤는데 보여. 그러면 뭐예요? 투명 광물이야. 괜찮지? 아예 이렇게 열어놨는데 보이면 투명, 안 보이면 불투명. 보이면 투명, 안 보이면 보이면 투명, 안 보이면 불투명.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건데 개방 니콜에서는 보이면 투명, 안 보이면 불투명. 근데 이제 직교 니콜을 위에 끼는 거야. 이제 수직한 걸 딱 꼈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투명 중에 등방체인 거예요. 그지? 아까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꼈는데도 보여. 원래 끼면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근데 보인다라는 건 애가 복굴절 시켜서 보이게 해주는 이방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찾는 건데 이 연습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이 3점짜리 문제를 잘 풉니다만 우리는 일단은 실제로 다색성, 간섭색, 소광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더니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개방 니콜이잖아요? 여기서 막 검은 부분들 있죠? 그럼 얘는 뭘까? 불투명 광물. 그치? 하얀 데는 뭘까? 투명 광물 끝. 됐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찹 꼈어. 그랬더니 오씨 겁나 이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간섭색. 여기 열려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색성. 딱 꼈더니 겁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예쁜 게 간섭색.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소광현상. 불이 꺼지는 거. 뭔 얘기냐면 이 사이트가 엄청난 게 뭐냐면 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샥 돌리면 애가 막 꺼졌다가 켜졌다 하지. 개방 니콜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데 직교 니콜에서는 막 꺼졌다 켜졌다 하죠, 애들이. 자, 봐봐요. 눈 크게 떠, 눈 크게 떠. 제일 좋아하는 색깔. 예를 들면 파란색 찾아. 파란색만 보는 거예요, 파란색만. 0도 맞춰놓고 다시. 0도 맞춰놓고. 파란색만 보세요, 여기. 돌린다. 돌리면은 애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꺼졌지. 55도에서 꺼졌지. 기억해. 55도. 다시 돌릴게요. 다시 밝아졌지. 그러다가 쫙 가다가 또 꺼졌지. 몇 도야? 148 정도. 몇 도 정도 돌았죠? 90도쯤 돌았죠, 딱. 자, 148에 90 더하면 230. 또 돌려볼게요. 쭉 하다가 230 되니까 꺼졌지. 다시 여기서 90도 돌려봐. 90도 더하면 뭐예요? 320 돌려. 보이다가 안 보이지. 다시 90 더하면 다시 50으로. 이거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해도 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보이다가 몇 도에 꺼지죠? 65도에 꺼졌지. 그럼 몇 도에 꺼질까? 다시? 그치. 꺼지는 도 155. 다시 240에서 꺼지겠죠. 240. 그죠? 다시 돌아가서 330. 이 정도에서 꺼지고. 320점에서. 그지? 이게 소광 현상입니다. 90도마다 반복적으로 광물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 현상. 이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면 하부 평광판, 상부 평광판이 수직하기 때문에 이 수직한 기준으로 해서 90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꺼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일한 박편일 때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달라지죠. 예, 이거는 너무 많아, 변수가. 예를 들면 박편은 어느 방향으로 갈았냐, 얼마나 갈았냐, 뭐 어떤 광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언제 꺼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광물이든 간에 어떻게 갈렸든 간에 90도마다 한 번씩 360도 돌리면 무조건 4번 꺼졌다 켜졌다가 생긴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근데 그 질투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이 어려운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자습하시면 됩니다. 왜 어려운 거냐면 왜 어려운 거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G2에 있는 평광현미경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G2 시험지에 있는 사진을 돌릴 수 없거든. 그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을 내가 강제로 꺼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360도 중에 꺼지는 각도가 한 4개쯤 있는데 그 중에 꺼진 각도로 문제를 냈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 지점을 봤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까? 개방일 때는 투명이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 광물이죠. 근데 내가 직교를 봤더니 어때요? 꺼졌잖아. 그러니까 등방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사실 얘를 살짝쿵 돌리면은 이방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를 쓰는 문제들도 정말 종종 등장을 해서 페이크를 거는 거죠. 너무 치사한 건데. 왜냐면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돌리면은 우리가 과제로 했던 게 뭐냐면 소광을 맞추는 과제를 했어요. 소광이 몇 도에서 일어나는를 찾는. 그러니까 소광이 굉장히 특별한 현상인데 오히려 소광인 상태를 문제에서 내놓고서 등방체인 것처럼 페이크를 거는 건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여기까지. 꺼주실래요? 감사합니다.